그런데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일방적인 굴종만을 요구하다가 그 자세를 점차 전환해가지고 이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면서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 5월 달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일부의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차원과도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문제, 국가 장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성실하니 예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하나는 6.15 정상선언과 14 정상선언은 유엔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던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언들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 정권과의 차별화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상선언의 이행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정상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뀌어지면 이명박 대통령식으로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워서 또 정상선언을 거부한다 한다면 이 정상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이나 한반도에 있어서 화해협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6.15와 14 정상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천명이 있어야만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한 정상선언도 후임 정권이 이것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러한 또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태면 마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선언이 이벤트였던 것으로 폄하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두 정상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이 완화가 되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촉진이 됐고 이산가족 문제가 급진전을 되는 등 무한한 무척 평가하기 일일이 다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선언을 이벤트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6.15와 14 정상선언을 이행을 거부하는 것에부터 이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또한 6.15 정상선언과 14 정상선언을 이벤트하는 것은 전 정권이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성과를 폄하한 것에 다름 아닌 이름 붙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전에도 이벤트 정상회담 자체도 없었고 마치 전 정권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폄하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그야말로 크게 치닫는 독선과 오만과 독주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한 시각의 교정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윤덕홍 최고위원님 듣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분 대표님과 그리고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의 꼬인 정국을 푸는 이벤트로 노림수로 남북 정상회담이 기획되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남북이 평화, 공존, 상생의 그 전향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촉구합니다. 자유령 사립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약 100여 개를 목표로 자유령 사립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령 사립부의 등록금, 각종 납부금을 계산하면은 대학 등록금을 상회할 정도로 비싼 귀족 사립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학연이 만연하여 그 학연의 폐해점을 없애기 위해서 평준화가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학연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귀족형 사립고를 전국에 100여 개나 만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교육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시에 파스하려면 서울법대를 가야 되고 서울법대 가려면 대원외고에 가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 사법부를 대원외고가 장악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귀족형 사립고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명명한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 예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을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모두 무시하고 4대강 예산으로 전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조 7천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은 4분의 1, 1조 2천억을 삭감하고 3조 5천억을 배정했습니다. 일자리 개수 면에서도 우리 민주당은 80만 개 창출을 요구했지만 25만 개를 축소해서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일자리 국회로 만들겠다. 어떻게 하려는지 참으로 또 한 번 4대강 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려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어떠했건 이러한 것은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했고 21세기를 먹고 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정보통신부 같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처를 개편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정보통신부를 방통위 등에 편입시켜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날이 새면 방송 언론 장악에 싸우고 밤이 지면 종편 음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을 보더라도 핸드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 개발과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어른폰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인데 진짜 아이폰 나와서 어른폰 죽이는 일자리 창출 이건 2월 달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국민과 함께 행복도시 법안 등 실질적인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2월 국회를 맞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